수능 특강 첫 번째입니다. 고전시가 첫 번째고요. 일단 드고의 모죽질환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갈래는 향가입니다. 향가가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1999년에 여러분 이제 태어나기 전이죠. 한참 전이죠. 1999년에 첫 수능을 제가 봤어요. 그때 98년에 봤구나. 98년에 봤는데 그게 이제 99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제망매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향가가. 그래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뭐 내신에도 들어가기도 하니까 일단은 뭐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향가고 팔구체 향가입니다. 팔구체. 그래서 뭐 자세한 갈래적 설명은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모죽지랑가인데 이 모가 사모하다 할 때 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 좀 따르다.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잘 따르고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고 사모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죽지랑이 화랑 이름입니다. 그래서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 간봄 그리워함에 자 간봄 봄이 갔다는 거죠. 가버렸어요. 봄이 간봄 그래서 그 간봄을 그리워합니다. 간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씨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이게 말투가 좀 옛날 말투라 그런데 예전에는 아름다우셨던 그 아름다우셨던 그 얼굴이 이제 주름살을 지으려 하시네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죽었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이제 뭐 이제 나이 들어서 가시는군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빨리 조만간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조만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자의 소망, 소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낭이여 불렀죠. 자 이게 이제 뭐 죽지랑이겠죠. 죽지랑을 불렀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이 뭘 의미하냐면 저승에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설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저승에 가는 그 길이 있대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그 길에 쉬었다 가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북쑥 우거진 마을이에요. 이게 아마 불교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승에 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청자 이게 낭이어가 청자라는 거고 봄이 상징하는 대상 그러니까 간봄을 그리워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모하며 이 노래를 부른 거다. 그래서 간봄 가버린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봄이 죽지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낭이 봄이 상징하는 대상이라는 거고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화왕가 원래는 여러분 그 설총의 화왕계라는 글이 있죠. 그 글을 보면 이제 임금을 권계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뭐지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이런 사람만 좋아하니까 그것을 좀 비판하고 정신 차리라고 깨우쳐주는 뭐 이런 글이거든요. 그 설총의 화한계라는 글을 가지고 이제 한시로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 화왕가를 노래했네. 자 이게 이제 설총의 화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총의 화왕계가 있었지 이런 말이고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화왕이라는 건 이제 꽃의 왕이에요. 꽃의 왕 모란이죠. 꽃의 왕이 봄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이 진홍색 연자색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환계의 내용에서는 장미꽃이에요. 그런데 이 진홍색 연자색 꽃은 부정적 대상이고요.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자 그래서 보기에 좋은 예쁜 그런 꽃인 거죠.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소.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이 그 예쁜 것에 홀려서 잘못될까봐 염려를 한 거죠. 그 신하가. 여러분 그 경국지색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미모, 이런 뜻이거든요. 미모의 여성.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설화나 뭐 이런 옛날 그런 기록들에 보면 여성들, 아름다운 여자들에 홀려가지고 왕이, 황제가 그 왕의 그 여자에게 홀려가지고 정사는 돌보지 않고 이제 막 그 여자를 위해서 막 나라의 재산을 다 처바르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죽거나 양귀비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서시, 또 달기, 포사 뭐 이런 그 여인들이 있죠. 뭐 초선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경국지색들이 있고, 그래서 예쁜 여성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한번 웃으면 교태가 생겨나고 이제 임금이 정신을 못 차릴까봐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두옹이 할미꽃이고요. 할미꽃을 의미하고 간언을 하는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간언이라는 게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사실 목숨을 걸고, 임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는 전하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 거, 그 말을 간언이라고 해요. 간언을 하는 신하를 나타내요. 이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동은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자 밑에 노성한 뜻 나오죠.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 일에 익숙한. 이 할미꽃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죠.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하오. 그러니까 이제 이 백두옹은 잘 드러나는 꽃이 아닌 거예요. 예쁜 꽃이 아니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잡초와 뒤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천거할 수가 없는, 임금에게 천거해 줄 수가 없는 그것을 어찌하냐, 안타까워하죠. 서리법이고,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밑에 보시면 이제 색황, 여색에 빠져 타락함 이런 뜻이죠. 색황이, 여러분 이게 색황이 현인을 가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색황이 이런 뜻이 아니고, 잠깐만요, 고쳐야겠다. 이게 아니고, 색황은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아 이런 의미예요.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좋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이거. 색황이 어찌, 그러니까 색을 밝히는 거, 여색에 빠져 타락하는 것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좋겠는가. 당연히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냐면 얘가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야? 이 신하가, 설총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총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장미꽃 제 이 웃음에 교태가 생겨나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백두옹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임금을 경계했다,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색황이 어찌 현일 가까이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이,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 박스를 해놨는데 이게 액자식이에요. 물론 이제 소설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액자식은 소설로 치면 액자식이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왕계 내용, 그 설총이 신라 임금에게
화환계를 들려줬다라는 내용이고, 요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화환계의 내용, 그 자체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예찬적 태도.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이게 여러분, 이 보물피리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의미하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만파식적이 울어서 미리 알려주는. 잠깐만, 그건 자명고 아니야? 만파식적은 이걸 불면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예, 자명고, 아까 얘기한 건 자명고고요. 예, 이거는 이제 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불면은 태평해졌다. 뭐 이런 피리인데, 그게 신문왕 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화환계가 설총이 얘기한 이 임금을 위해 화환계를 노래했네. 그런데 이 임금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같은 시기라서 아마 만파식적을 지금 여기 시에다가 넣은 것 같고, 갑자기 왜 이게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설총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설총이 임금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총이 만파식적의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는 비유적으로 설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문왕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만파식적의 이야기를 끄집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3번입니다. 영탄적 표현, 요거죠? 써놨어요. 낭이여, 설총 스승이여, 이런 게 이제 영탄적 어조가 사용된 거고요. 시적 대상인 주요 인물을 부각, 맞죠? 낭, 설총.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이 이거죠? 그러니까 다북수 우거진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승에 가는 길인데 거기서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랬죠? 보면은 낭과의 재회를 체념했다. 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냥 헛소리라고 써놨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을 보면 그냥 헛소리예요. 읽어보면 나에서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골짝 속의 머리 허연 백동이라는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나 진홍색 연자색 꽃으로 형상화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그럼 이게 백동은 현재의 모습이고 연자색 꽃은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물이고, 다른 가치를 지닌 인물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와 과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맞잖아. 그냥 헛소리, 그죠?